아이를 키울 때 칭찬보다 중요한 11가지. 존 올리버 웨. 레슨 1. 칭찬보다 중요한 11가지의 어머니. 나는 출산 예정일보다 10주나 일찍 태어난 미숙아였다. 몸무게는 고작 1.5kg. 당시에는 그렇게 일찍 그렇게 적은 몸무게로 태어난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었다. 인큐베이터는 아직 생소한 의료기기였으며 신생아를 전문으로 다루는 신생아의학은 아직 걸음마 단계였기 때문. 그런 상황에 처했던 아이들은 대부분 오래 버티지 못하고 죽어갔다. 나의 생존 여부가 여전히 불분명한 채로 입원해 있는 동안 부모님은 크루즈 여행을 떠났다. 나는 이 사실을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알게 되었다. 어머니의 장례식에서 어머니의 친구 한 명이 나에게 다가오더니 내가 인큐베이터에 있는 동안 너희 엄마가 어떻게 내 곁을 떠나 한가롭게 여행할 수 있었는지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단다 라고 말해 주었다. 갓 태어난 아들이 생사의 갈림길에서 헤매고 있는데도 우리 부모님은 그 곁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던 것이다. 나와 형 마크는 부모님과 거의 접촉하지 못하고 자랐다. 부모님은 바쁜 전문직 종사자들. 아버지는 의사, 어머니는 교사였다. 아이는 모습만 보이되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 가족의 생활 방식. 부모님이 우리와 함께 저녁을 먹는 것은 어쩌다 한 번 있는 일이었으며 대화를 하는 것조차 매우 드문 일이었다. 부모님은 형과 내가 5살이 되었을 무렵, 그 무렵부터 여름만 되면 우리를 여름 캠프로 몰아내곤 했다. 그것은 우리가 성가시게 굴지 못하게 하기 위한 부모님의 조처. 내가 가장 불편하게 지냈던 시간은 여름 캠프 가족 방문의 날에 부모님이 오시는 때였는데, 왜냐하면 그런 날들이 내가 하루 종일 부모님과 함께 보내는 유일한 시간이었기 때문이었다. 사실 우리는 약속을 해야만 부모님을 만날 수 있었다. 두 분 모두 너무나 바빴기 때문에 나를 잠자리에 눕혀줄 시간이 없었다. 그 시간에 어머니는 사교적인 친구들과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통화 중이었고 아버지는 일하는 중이었다. 혼자 내버려진 나는 외롭게 잠드는 것이 싫어서 스스로에게 자장가를 불러주곤 했었다. 그러한 내 삶의 에피분이라는 여성을 만나게 된 것은 대단한 행운이었다. 그녀는 남들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든 상관없이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선택은 나 자신이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녀는 자칫 얼마든지 불행해 줄 수 있었을 나와 우리 가족을 역기능 패턴을 멈추게 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삶을 나의 것으로 만드는데 필요한 기술들을 내게 알려주었다. 부모가 우리에게 해주었던 최고의 일은 에피분을 고용한 것이었다. 에피분은 우리와 함께 살며 마크 형과 나를 돌봐 주었다. 우리에게 음식을 만들어 주었고 함께 먹었으며 우리를 데리고 놀러 가곤 했다. 그녀는 또 하나의 메리 포핀스였다. 낙천적이고 놀라움이 가득했으며 모든 연령의 사람들을 그녀의 다정한 품으로 끌어들이는 자석 같은 매력을 가지고 있었다. 동물 인형과 장난감이 가득한 에피분의 방은 경이로움 그 자체였다. 그녀의 방은 다른 어른들에게서는 거의 찾아보지 못했던 아이들과 잘 어울리는 모습을 하고 있었다. 에피분 덕택에 나는 중국 딤섬에서부터 유태인 음식 델리에 이르기까지 뉴요커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처음 먹어보았다. 우리 부모님은 내가 어릴 때 사진을 찍어주거나 내 생일을 챙겨준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그녀는 언제나 그렇게 해주었다. 에피분은 보이스카우트 제471 분대의 지도자이기도 했는데 그녀는 우리가 보이스카우트 과제를 완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며 우리의 장난감 모형에 입힐 보이스카우트 유니폼을 바느질을 하느라 밤을 새우기도 했다.
우리는 그녀와 함께 코니 아일랜드와 타임스 스퀘어에 갔고 재즈 클럽과 파라마운트 극장에도 갔다. 그곳에서 에피분이 친구인 재즈 가수 다이애나 워싱턴과 만나고 있는 동안 우리는 무대 뒤에서 뛰어놀았다. 에피분을 통해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매혹적인 도시 중 하나인 뉴욕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사람들이 삶을 즐기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다. 우리는 격식도 없고 클래식도 아닌 음악을 들었으며 우리와 다르게 생긴 사람들을 만났다. 그녀는 내가 어렸을 때 나에게 책을 읽어준 유일한 사람, 침실 바닥에 피분 옆에 누워서 에피분이 책 읽어주던 것을 아직도 기억한다. 또한 그녀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피스타치오 아이스크림을 사주었다. 우리 부모는 내가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지 알지 못했지만 에피분은 내가 어떤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는지 알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잘 알기 때문이다. 에피분의 도움으로 나는 유치원의 첫날을 무사히 보낼 수 있었다. 내가 알고 있던 유일한 세계인 집을 떠나 태어나서 처음 접하는 환경에서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온전히 하루를 보낸다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겁나는 일이었다. 에피분은 나의 두려움을 떨쳐주기 위해 내 손을 잡고 유치원까지 7블럭을 함께 걸어가 주었다. 유치원이라는 미지의 세계로 가는 길에 에피분은 나에게 약속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그곳에서 기다리겠다고. 뿐만 아니라 내가 첫날을 잘 보낸다면 그 상으로 나를 코니 아일랜드에 데리고 가겠다는 약속도 해 주었다. 그날도 그곳에서 에피분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나는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다. 에피분은 나를 창의력 있는 사람으로 키워주었으며 내가 학교나 진로를 선택할 때 나의 상상력, 창의력을 인정해주고 든든한 버팀목이 돼 주었다. 내가 일을 처리해가는 많은 순간들 속에서 그러한 에피분의 흔적들이 에너지로 작용하게 되었다. 이 모든 것이 에피분이 나에게 준 위대한 선물이었다. 약속일 경청하기. 나는 다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일 것이다. 말할 차례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다른 사람들이 하고 싶은 말을 잘 들을 수 있다. 약속 2. 서로 배려하기. 나는 내가 대접하고 싶은 그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할 것이다. 남을 밀치거나 싸우거나 괴롭히거나 험담을 하거나 함부로 대하는 것은 그들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도 상처를 준다. 약속 3. 다양성 인정하기. 나는 사람들은 다양하다는 것을 존중할 것이다. 약속 4. 애정에 대한 확신 갖기. 나는 가정, 사회, 지역사회 안에서 나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것이다. 약속 5. 최선을 다하기. 나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비록 실수를 하더라도 나는 실수로부터 배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노력을 계속한다는 것이다. 실천 능력 1. 자기 조절. 자기 조절은 내가 행하는 것과 말하는 것 스스로 통제하는 것이다. 나는 자기 조절을 사용하여 지시를 따른다. 실천 능력 2. 지혜의 시간. 지혜의 시간은 재미있고 유익한 숨쉬기 운동. 지혜의 시간은 내가 마음을 가라앉히고 집중하며 자기 조절을 회복하도록 도와준다. 실천 능력 3. 자신감. 최선을 다한 다음 얻는 자랑스럽고 행복한 느낌. 내가 훌륭한 일을 한 다음에 스스로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다. 나에게 자신감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몇 가지 방법은 당당하게 앉고 당당하게 서고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다. 실천 능력 4. 책임과 귀결. 책임감을 가지면 스스로를 돌볼 수 있고 스스로에게 의지할 수 있다. 귀결은 내가 한 행동과 내가 한 말의 결과이다. 실천 능력 5. 생각과 문제 해결. 생각은 되도록 많은 것을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이다. 실천 능력 6. 협력. 협력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을 잘 해나갈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 잘 살아내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힘내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